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다. 72세 한상우는 의사의 말을 되새기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길게 봐서 6개월. 6개월. 그 짧은 단어가 72년의 인생을 압축해버렸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1시간 후 상우는 집 앞에 서 있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집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어 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상우는 걸음을 멈췄다. 정희가 현관 쪽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결혼한 지 45년 함께 늙어온 아내가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정희야, 나야. 상우. 상우요? 상우가 누구예요? 정희의 눈빛이 공허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상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 깜빡했구나. 내가 당신 남편이야. 남편요? 저한테 남편이 있었나요? 정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상우는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있어. 나 한상우가 당신 남편이야. 45년 전에 결혼했어. 45년. 그럼 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네요. 정희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요? 상우는 답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의사는 초기 치매라고 했지만 정희는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배고프지 않아? 뭐 해줄까? 고마워요,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저씨라는 호칭이 가슴을 찔렀다. 45년 동안 여보, 당신 상우야라고 불러주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른다. 상우는 부엌으로 가서 정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양파를 썰면서 눈물이 났다. 암 때문인지 정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와, 냄새가 좋네요. 정희가 부엌으로 와서 냄비를 들여다봤다. 된장찌개예요? 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알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떻게 아세요? 정희가 신기한 표정으로 상우를 봤다. 상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냥 짐작이야. 저녁을 먹으면서 정희는 계속 상우를 관찰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아저씨, 혹시 요리 잘하세요? 응, 꽤 잘해. 대단하네요. 저는 요리를 할 줄 아나요? 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정희는 45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매일 요리를 해왔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 상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던 사람이었다. 응, 당신도 요리를 정말 잘해.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정말요? 그럼 내일 저도 뭔가 만들어 볼까요? 좋아. 밤이 되자 정희는 침실에서 나와 상우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는 어디서 자면 되나요? 여기가 당신 집이야. 당신 방에서 자면 돼. 그럼 아저씨는요? 나도. 여기서 자. 같은 방에서요? 정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상우는 소파를 가리켰다. 내가 거기서 잘게.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한상우. 한상우. 좋은 이름이네요. 그날 밤 상우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45년 동안 함께 자던 침대에서 정희의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간절하게 소중했다. 새벽 3시쯤 정희가 잠꼬대를 했다. 상우야. 상우야, 어디 갔어? 상우는 벌떡 일어났다. 꿈에서라도 자신을 찾고 있었구나. 침실로 살며시 들어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정희야. 정희는 상우의 손을 꽉 잡으며 편안하게 잠들었다. 상우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밤새 지켜봤다. 아침이 되자 정희가 눈을 떴다. 상우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 아저씨.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당신이 무서워해서. 제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정희가 머리를 긁적였다.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한상우. 또다시 처음 소개하는 자신의 이름. 상우는 이것이 앞으로 매일 반복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 맞다. 한상우 아저씨.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만은 예전과 똑같았다. 상우는 그 웃음에 위로받았다. 오늘도 된장찌개 해주실 거예요? 응, 해줄게. 와, 좋아요. 정희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상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결심했다. 자신에게 남은 6개월, 정희에게 남은 기억들이 얼마나 되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날 오후 상우는 병원에 다시 갔다. 정희를 혼자 두기가 불안했지만 치매에 대해 더 알아야 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점차 기억을 잃어가실 겁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상우는 절망했다. 자신은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고 정희는 점점 기억을 잃어간다. 이보다 잔혹한 운명이 있을까? 치료법은 없나요?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신이 할 일은 분명했다. 정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정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정희가 마치 오랜 친구를 기다리던 것처럼 반가워했다. 미안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음엔 미리 말해주세요.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어요. 상우는 정희를 꼭 안아줬다. 따뜻하고 여린 몸이 여전히 소중했다. 앞으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요? 약속해. 그날 밤도 정희는 상우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하지만 상우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기억은 잃어도 사랑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내가 나를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기억한다. 45년의 사랑을, 모든 순간을.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의 사랑은 계속된다. 그날 밤 상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정희가 잊어도 자신이 잊을 때까지는 모든 것을 기록해두고 싶었다. 정희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정희는 상우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점차 친근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한상우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정희가 이웃 할머니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상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45년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오후 상우는 정희의 옷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묶은 편지를 발견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들이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상우는 그 편지들을 알아봤다. 자신이 젊은 시절 정희에게 써준 러브레터들이었다. 정희야, 이것 좀 봐. 상우가 편지 묶음을 들고 정희에게 다가갔다. 어머, 이게 뭐예요? 편지야. 당신 서랍에 있던 거. 정희가 편지 묶음을 받아들고 리본을 풀었다. 가장 위에 있는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정희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누가 저한테 편지를 써준 거죠? 열어봐. 정희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상우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47년 전 25살의 자신이 23살의 정희에게 써준 첫 번째 연애 편지였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당신을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던 당신의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용기 내어 말을 걸었을 때 환하게 웃어준 당신 덕분에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상우 올림. 정희가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해요. 이 편지. 누가 써준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써줬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우라는 사람. 아저씨와 이름이 같네요. 상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쓴 편지를 모르다니.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그런가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참 달콤하네요. 이상우라는 사람이 저를 정말 좋아했나 봐요. 정희가 편지를 읽으며 수줍게 웃었다. 마치 처음 받은 연애 편지를 읽는 소녀처럼.
다른 편지도 읽어볼까? 정희가 두 번째 편지를 꺼냈다. 내 사랑 정희에게 오늘 당신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당신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이 상우야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머, 프러포즈 편지네요. 정희가 깜짝 놀라며 편지를 들여다봤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사람이 저랑 결혼하자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 결혼한 거예요? 응, 결혼했어. 누구랑요? 상우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나랑. 아저씨랑요?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상우를 봤다. 내가 편지에서 읽은 그 상우가 나야. 정말요? 그럼 이 편지들을 아저씨가 써준 거예요? 응. 정희는 편지와 상우를 번갈아 보며 신기해했다. 대단해요. 아저씨가 이렇게 로맨틱한 분이었구나. 젊었을 때 얘기야. 그럼 우리 정말 사랑했었나 봐요? 지금도 사랑해. 상우의 말에 정희가 얼굴을 붉혔다. 어머, 부끄러워요. 그날부터 정희는 매일 편지를 한 통씩 읽었다. 상우가 써준 47편의 러브레터를 처음 받는 편지처럼 설레며 읽었다. 아저씨, 이 편지 정말 잘 쓰셨어요. 저 이런 편지 받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니야. 당신이 그때 받은 거야. 그래도 기억이 안 나니까 처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정희의 말이 맞았다. 그녀에게는 정말로 처음 받는 연애 편지였다. 며칠 후 정희가 상우에게 제안했다. 아저씨, 저도 편지 써도 될까요? 나한테? 네.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예쁜 편지 써주셨으니까 저도 써보고 싶어요. 상우는 감동했다. 기억은 잃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좋아. 써봐. 정희는 편지지를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글씨가 예전보다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다. 상우 아저씨에게 저는 아직 아저씨를 잘 모르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일 맛있는 밥을 해주시고 제가 무서워할 때 옆에 있어주시고 예쁜 편지도 보여주셨어요. 아저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게 사랑인가요? 정의 올림. 편지를 받은 상우는 눈물이 났다. 치매에 걸린 아내가 써준 첫 번째 편지였다. 고마워, 정희야. 제가 잘 썼나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편지야. 그날 밤 상우는 정희가 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 47년 전 자신이 써준 편지들과 함께.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또다시 상우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하지만 편지들은 여전히 그녀의 서랍에 있었다. 아저씨, 이 편지들 뭐예요? 당신이 어제 읽어본 편지들이야. 어제요?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읽어봐도 될까요? 그래. 정희는 다시 첫 번째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다. 어제와 똑같은 반응으로, 어제와 똑같은 설렘으로. 상우는 깨달았다. 정희가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내는 매일 나의 편지를 처음 읽는다. 47년 전의 사랑이 매일 새롭게 시작된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있다. 이것도 축복일까? 상우는 일기에 그날의 감정을 적었다. 슬픔보다는 희망이 더 컸다. 정희가 기억하지 못해도 매일 새롭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날부터 상우는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47년 전의 사랑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담은 편지를. 정희가 편지를 읽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같은 편지를 처음 읽는 것처럼 설레며 읽는 그녀를 보며 상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편지만이 아니라 실제 추억의 장소들을 함께 가보는 것이었다. 정희야, 오늘 산책 나갈까? 좋아요. 어디로 갈 건데요? 특별한 곳이야. 상우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결혼 전후의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다. 우와, 이 사진들 누구예요? 정희가 신기한 듯 앨범을 들여다봤다. 이 예쁜 여자가 당신이야. 저예요? 이렇게 예뻤나요? 정희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지금도 예뻐. 어머, 아저씨 입이 참 달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나야. 어머, 아저씨 완전 미남이었네요. 정희가 상우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박수를 쳤다. 상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내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반응하다니. 여기 봐. 이 사진 찍은 곳에 가볼까? 상우가 가리킨 사진은 한강공원에서 찍은 것이었다. 47년 전 프러포즈했던 그 장소였다. 와, 여기 어디예요? 예뻐요. 한강공원이야. 가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정희는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저씨, 손이 따뜻해요. 당신 손도 따뜻해.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상우는 47년 전 그 자리를 찾았다. 벤치는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위치는 그대로였다. 여기야. 이 벤치에서 사진을 찍었어. 정말요? 그럼 똑같이 앉아볼까요? 정희가 먼저 벤치에 앉았다. 상우도 옆에 앉으며 47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해가 따뜻했고 강바람이 시원했다. 아저씨, 그때 우리 여기서 뭐 했어요? 프러포즈 했어. 프러포즈요? 어떻게요? 상우는 47년 전처럼 정희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손을 잡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했어. 어머, 로맨틱하네요. 정희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그때 당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요? 울면서 내라고 했어. 정말요? 저 그렇게 감동받았나 봐요. 정희가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지금도 감동받을까? 상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해보세요. 정희가 깔깔거리며 대답했다. 상우는 진지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희야, 나와 결혼해줄래? 어머. 정희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래도 대답해봐. 네.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상우는 가슴이 벅찼다. 47년 만에 다시 받은 프러포즈 승낙이었다. 그날부터 상우는 매일 정희와 함께 추억의 장소를 찾아갔다. 처음 만난 버스 정류장, 첫 데이트했던 영화관, 결혼식을 올린 교회. 여기서 우리가 결혼식을 했어. 교회 앞에서 상우가 설명했다. 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다니. 얼마나 예뻤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였어. 정말요? 사진 있어요? 상우가 휴대폰에서 웨딩 사진을 보여줬다. 어머, 정말 예뻐요. 이게 저예요? 응, 45년 전의 당신이야. 아저씨도 정말 멋있어요. 우리 정말 잘 어울렸네요. 정희가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결혼식 사진을 보는 것처럼. 어느 날 산책 중에 정희가 갑자기 상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빠. 상우는 걸음을 멈췄다. 45년 만에 듣는 오빠라는 호칭이었다. 결혼 전 연애할 때 정희가 자신을 부르던 애칭이었다. 뭐라고 했어? 오빠. 맞죠? 왠지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상우는 47년 전에 23살 정희를 보았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똑같았다. 응, 맞아. 오빠야. 오빠, 손 잡아주세요. 정희가 상우의 팔을 껴안았다. 상우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영원히.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그 순간도 잠깐이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다시 상우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아저씨, 오늘 산책 재밌었어요. 내일도 갈까요? 그래, 내일도 가자. 상우는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정희의 기억은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라도 오빠라고 불러준 것이 감사했다. 그날 밤 상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정희가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4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그리웠을 줄 몰랐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의 본능은 남아있는 것 같다. 내일도 산책을 가자고 했다. 매일이 선물이다. 다음 날부터 상우는 정희가 오빠라고 부를 순간을 기다렸다. 매일 산책을 나가며 매일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며 일주일 후 정희가 다시 한번 상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빠 사랑해요.
상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정희를 꼭 안아줬다. 47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도 사랑해, 정희야. 오빠가 제일 좋아요. 나도 정희가 제일 좋아.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역시 잠깐이었다. 하지만 상우는 행복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희가 상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아니, 상우씨. 상우는 고개를 들었다. 상우씨라는 호칭이 새로웠다. 저, 이상한 질문해도 될까요? 무슨 질문인데? 정희가 얼굴을 붉히며 망설였다. 저, 상우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게 뭘까요? 상우는 가슴이 뛰었다. 치매에 걸렸지만 여전히 사랑을 느끼고 있었구나.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요? 저 상우 씨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정희가 수줍게 웃었다. 그럼 상우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 정말요? 정말이야. 정희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럼 우리 연애해 볼까요? 상우는 깜짝 놀랐다. 72세와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연애 시작을 제안하다니. 연애? 네. 편지도 주고받았고 산책도 하고 이미 연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희의 말이 맞았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이 한 것은 연애 그 자체였다. 좋아. 연애하자. 와. 정말요? 정희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 연인이에요? 응, 연인이야. 그날부터 정희는 상우를 남자친구라고 불렀다. 45년 남편이 하루아침에 남자친구가 되었다. 남자친구야, 오늘 데이트 갈까? 어디로 갈까? 영화 보러 가요. 정희가 신나서 제안했다. 상우는 웃음이 났다. 70세의 영화 데이트라니. 영화관에 가서 로맨스 영화를 봤다. 정희는 영화에 집중하면서도 가끔 상우의 손을 잡았다. 남자친구 손이 따뜻해요. 당신 손도 따뜻해.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남자친구, 저 질문 있어요. 뭐? 키스해 본 적 있어요? 상우는 커피를 뿜을 뻔했다. 키스? 네. 영화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거 봤잖아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정희가 순진하게 말했다. 상우는 당황했다. 45년 동안 수없이 키스했던 사이인데. 여기서? 아니에요. 집에 가서요. 정희가 볼을 붉히며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 정희가 상우 앞에 섰다. 자, 이제 키스해요. 정말로? 네. 궁금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정희의 얼굴에 손을 댔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눈 감아. 네. 정희가 눈을 감자 상우가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47년 전 첫 키스처럼 조심스럽고 설렜다. 키스가 끝나자 정희가 눈을 떴다. 와, 이상해요. 가슴이 막 뛰어요. 그게 사랑이야. 저 상우 씨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나도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 그날부터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다. 매일 손을 잡고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녔다. 남자친구, 사람들이 우리 쳐다봐요. 신경 쓰지 마. 우리 나이가 많아서 이상한가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정희가 상우에게 물었다. 남자친구, 우리 언제부터 만났어요? 한 달 전부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상우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희에게는 한 달짜리 연애였다. 그만큼 우리가 잘 맞는 거겠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밤 정희는 상우에게 말했다. 남자친구, 내일도 만날 수 있죠? 당연하지. 매일 만날 수 있어. 정말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때로는 정희가 상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날도 있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나 상우야. 당신 남자친구. 남자친구요?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었나요?
그럴 때마다 상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자기소개부터, 편지 읽기부터, 연애 신청부터. 저 아저씨와 사귀고 싶어요. 나도 당신과 사귀고 싶어. 매번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매번 똑같이 사랑에 빠졌다. 정희는 상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상우는 그런 정희가 사랑스러웠다. 신기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 좋은 거네요. 응, 좋은 거야. 어느 날 밤 정희가 상우에게 말했다. 남자친구야, 우리 평생 함께 있어요. 평생? 네.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하얘져도 몸이 아파도 계속 함께 있어요. 상우는 눈물이 났다. 정희는 자신이 치매라는 것도 상우가 암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 평생 함께 있자. 약속해요. 약속해. 정희가 상우의 손을 꼭 잡았다. 남자친구가 있어서 행복해요.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상우는 일기를 썼다. 아내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45년 부부가 다시 연인이 되었다. 기억은 잃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매일이 첫사랑이다.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눈을 뜨자마자 상우에게 말했다. 아저씨 누구세요?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었다. 하지만 상우는 이제 괜찮았다.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나 상우야. 당신과 사귀고 싶은 사람. 저와요? 왜요? 사랑하니까. 정희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저도 아저씨가 좋은 것 같아요. 상우와 정희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상우는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다. 정희의 치매도 마찬가지였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다. 큰아들 한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산책 나가셨어. 요즘 매일 산책 나가신다면서요? 이웃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던데. 민수의 말에 상우는 긴장했다. 무슨 걱정? 어머니가 좀 이상하시다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사람을 못 알아보신다고. 상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야,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치매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치매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 한 달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희와 상우가 들어왔다. 정희는 민수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요. 민수요? 누구죠?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모른다니. 아드님이야. 우리 큰아들. 상우가 설명했지만 정희는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아들이요? 저한테 아들이 있었나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저녁 민수는 동생 민지와 함께 다시 왔다. 남매는 부모님을 마주하고 앉아 심각한 대화를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양원?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안 돼.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 혼자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72세인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괜찮아. 괜찮다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계속 나빠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끝까지 지킬 거야. 상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요. 어머니를 위한다면 내가 지켜야 해. 하지만 그 사람이 날 잊어도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해. 상우의 말에 자녀들은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못 알아보시는 게.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힘들면 오지 마. 아버지, 너희가 힘들다고 어머니를 버릴 거야? 버린다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버리는 거야. 상우가 일어서서 정희 곁으로 갔다. 정희는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여보야, 애들이 당신을 어딘가 보내려고 해. 어딘가요? 어디요? 요양원이래. 요양원이 뭐예요? 정희가 순진하게 물었다.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저 거기 가기 싫어요. 상우 씨랑 있고 싶어요. 정희가 상우의 팔을 꼭 잡았다. 봐라. 어머니도 싫다고 하네. 어머니는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게 다행이야.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 상우가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시려고요? 가스를 켜놓고 깜빡하시면요? 내가 지켜볼 거야. 24시간 내내 지켜보실 수 있어요? 있어. 상우의 고집에 자녀들은 포기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자녀들이 돌아간 후 정희가 상우에게 물었다. 상우 씨, 저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야. 어디도 안 가.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상우는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봤다. 암이 진행되고 있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정희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상우는 병원에 갔다.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셨네요. 입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안 됩니다.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의사는 진통제와 약물들을 처방해줬다. 가족분께는 말씀하셨나요? 아직이요. 빨리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정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집에 돌아오니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우 씨 어디 갔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걱정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어요. 미안해. 앞으로는 말하고 갈게. 네. 약속해요. 그날 저녁 정희가 물었다. 상우 씨, 우리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죠? 응,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누군가 저를 어딘가 보내려고 해도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요. 상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정말 약속해요? 정말 약속해. 정희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자녀들이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지킬 것이다. 병든 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다. 그 사람이 날 잊어도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한다. 상우는 일기에 자신의 다짐을 적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정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고 싶었다. 5월의 어느 따뜻한 저녁이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상우는 몸의 고통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먹고 있었지만 정희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상우 씨, 오늘 밤 달이 참 예뻐요. 정희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그러네. 상우가 정희 옆에 섰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다. 상우 씨. 응? 저 이상한 기분이에요. 무슨 기분인데? 정희가 상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더 또렷하고 더 깊었다. 뭔가 기억날 것 같아요. 상우의 심장이 뛰었다. 무엇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우 씨를 보면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아요. 정희가 상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당신 냄새가 좋아. 냄새? 네. 정말 좋아요.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정희가 상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상우는 가슴이 벅찼다. 이게 사랑이었지. 정희가 작게 중얼거렸다. 상우는 놀랐다. 뭐라고 했어? 사랑이에요. 이 기분이 사랑이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어 상우를 바라봤다. 상우 씨, 저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상우는 눈물이 날 뻔했다. 치매에 걸린 아내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정말 많이. 얼마나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저도요. 저도 상우 씨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요. 정희가 상우의 목에 팔을 걸었다. 상우 씨,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지금도 함께 있잖아. 아니에요. 정말로. 가까이에서요. 정희의 말뜻을 이해한 상우는 당황했다. 정희야. 왜요?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정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왠지 오늘이 특별한 날 같아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상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희가 뭔가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이 아니야.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정희가 상우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다. 정희야, 괜찮을까? 왜 안 괜찮아요? 우리 연인인데. 침실에서 정희는 상우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옷을 벗기 시작했다. 상우는 말리려다가 그만뒀다. 정희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다. 상우 씨, 부끄러워요. 나도 부끄러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수줍었다. 상우 씨, 저 예쁘죠? 세상에서 제일 예뻐. 거짓말이에요. 주름도 많고. 주름도 예뻐. 당신의 모든 게 예뻐. 정희가 얼굴을 붉히며 상우를 안았다. 70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서로에게는 여전히 소중했다. 상우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들은 서로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정희야. 네. 우리. 이런 적 있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자꾸 익숙해요. 정희가 상우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이 얼굴도 익숙하고, 이 목소리도 익숙하고, 당신도 익숙해. 정말 오래전부터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럼 우리 운명인가 봐요. 그런가 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눴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마음은 젊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았다. 아파요?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나도 기분 좋아. 상우 씨,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상우 씨. 응? 내일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럼.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상우는 불안했다.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정희의 치매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정희야. 네. 혹시 내가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왜 그런 말 해요? 상우 씨 어디 가는 거예요? 정희가 불안해하며 상우를 꼭 안았다.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안 돼요. 상우 씨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정희의 단순하고 순수한 대답에 상우는 눈물이 났다.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럼 계속 함께 있어요. 그래, 계속 함께 있자. 그날 밤 상우는 잠들지 못했다. 정희를 바라보며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새벽이 되자 정희가 잠꼬대를 했다. 상우야. 상우야 사랑해. 상우는 정희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정희야. 영원히 사랑해. 창밖으로 벚꽃잎이 마지막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이별을 예고하는 것처럼. 오늘 밤 아내와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눴다. 치매에 걸렸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대로였다. 이런 밤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상우는 일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내일 아침이면 정희가 또다시 자신을 잊어버릴지도 모르지만 이 밤만은 완벽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다. 몸의 고통이 심해져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옆에서 정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상우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젯밤에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정희는 다시 그를 모르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어르신이 누구야? 저, 여기 어르신 집인가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봤다. 어젯밤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정희야, 나야. 상우. 상우요? 누구세요? 당신 남편이야. 남편요? 저한테 남편이 있었나요? 상우는 절망했다. 어젯밤 그토록 사랑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던 정희가 이제는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렸다. 미안해요, 어르신.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정희는 끝내 상우를 기억해내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상우는 그동안 준비해둔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어젯밤 정희가 잠든 후에 쓴 편지였다. 정희야, 이 편지 읽어봐. 편지요? 누가 써준 거예요? 내가 써준 거야. 정희가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정희가 저예요? 응, 당신 이름이야. 정희가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또다시 나를 잊어버린 후일 것입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잊어도 나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47년 전에 만났어요. 당신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당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며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행복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모든 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치매에 걸려서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나는 암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았고요. 하지만 슬프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록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누군가는 당신을 평생 기억할 거라는 것을. 사랑해요, 정희야. 영원히 사랑해요. 당신의 상우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왜 우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다. 왜 울고 있어?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요. 편지 내용이 슬퍼서? 아니에요. 슬픈 건 아닌데. 뭔가 그리워요. 정희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이 사람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요. 응, 정말 많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이니까. 정희가 상우를 자세히 봤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다. 어르신이요? 정말요? 정말이야. 그럼 저를 사랑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정희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운 건 나야. 당신이 있어서. 그날 하루 종일 정희는 편지를 들고 다녔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소중한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르신, 이 편지 제가 가져도 될까요? 당연하지. 당신 편지야. 고마워요. 정희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저녁이 되자 정희가 상우에게 물었다. 어르신, 저 여기서 자도 되나요? 여기가 당신 집이야. 제 집이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어르신은 어디서 주무세요? 나도 여기서 자. 같은 집에서요? 응, 우리 가족이니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밤이 되자 정희가 상우에게 말했다. 어르신,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정말요? 정말이야. 정희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어르신 좋은 분이에요. 고마워.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내일도 옆에 있어주세요.
상우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다. 최대한 노력해볼게. 약속해요. 약속해. 그날 밤 상우는 정희 옆에서 잠들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새벽에 정희가 잠꼬대를 했다. 사랑해. 사랑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상우는 정희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정희야. 끝까지 사랑할게. 아내가 나를 완전히 잊었다. 하지만 편지를 읽고 울었다. 사랑의 감정만은 남아있는 것 같다. 내일이면 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상우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까지는 정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5월 20일 아침 상우는 극심한 고통으로 잠에서 깼다. 암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다. 하지만 정희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참았다. 정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로. 상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마지막으로 정희에게 아침밥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정희가 일어났다. 어르신, 아침이에요? 응, 아침이야. 어르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프세요? 괜찮아. 정희가 다가와서 상우의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이 있어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상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자신이 쓰러지면 정희는 혼자 남게 된다는 것을. 정희야. 네. 오늘 산책 나갈까? 좋아요. 어디로 갈 건데요? 특별한 곳. 상우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정희를 준비시켰다. 예쁜 옷을 입히고 머리도 곱게 빗겨줬다. 어르신, 저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상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걸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들이 향한 곳은 처음 만난 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다. 벚꽃나무가 있는 그 공원. 와, 여기 예뻐요. 정희가 벚꽃나무를 보며 감탄했다. 꽃은 이미 져버렸지만 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여기 와본 적 있을까요? 있을 거야. 언제요? 아주 오래전에. 상우는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여기 앉아. 정희가 상우 옆에 앉았다. 어르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어르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상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이요? 응. 평생 사랑했어. 저도 어르신을 사랑할까요? 그럼 당신도 나를 사랑했어. 정희가 상우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손이 차가워요. 괜찮아. 아니에요. 병원 가요. 여기가 좋아. 당신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 좋아. 그때 상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공원에 있다. 공원이요? 어느 공원이에요? 벚꽃나무 있는 공원. 지금 가겠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상우는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야, 곧 사람들이 올 거야. 누가요? 우리 가족들. 가족이요? 응. 그럼 우리 헤어져야 할지도 몰라. 정희가 불안해했다. 싫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나도 싫어. 그럼 어떡해요? 상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정희야, 나와 함께 갈래? 어디로요? 멀리.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 좋아요. 어르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상우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일어났다. 정희의 손을 잡고 공원 더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어르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용한 곳. 그들은 공원 끝자락의 또 다른 벚꽃나무 아래에 도착했다.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 여기 좋네요.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응, 여기가 좋아. 상우는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어르신, 많이 아프시죠? 아니야.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안 아파. 정희가 상우의 어깨에 기댔다. 저도 어르신과 함께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정희야.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저물어갔다. 어르신 졸려요. 그럼 자. 어르신도 주무세요. 응, 잘게. 정희가 상우의 품에서 잠들었다. 상우도 눈을 감았다. 그들은 그렇게 잠들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아는 채로. 다음 날 아침, 민수와 민지가 그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민수가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우리의 사랑이 증명한다. 마이너스 상우와 정희. 그리고 정희의 가슴에는 상우가 써준 마지막 편지가 안겨 있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끝까지 함께였네요. 민지가 오빠에게 말했다. 응. 진정한 사랑이었어.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했다.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잃지 않았던 두 사람을.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을. 벚꽃나무 아래 그들이 앉았던 자리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다. 한상우 1952-2024, 서정 2954-2024.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매년 봄이 되면 그 자리에 벚꽃이 핀다. 마치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듯이. 그리고 사람들은 그 벚꽃을 보며 생각한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병이 들어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우와 정희가 증명한 것처럼.